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일 손상대 TV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54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진짜 중국의 우한 폐렴 때문에 이런 난리도 아닙니다. 나라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방역 체계는 물론이고 검역 체계조차도 개판이 다 됐어요. 국민들의 생명을 어떻게 담보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정치권은 배지 하나 더 다는데 정신이 빠져서 국민들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초가상감 다 태워도 오로지 자신들의 배지만 찾아서 있는 형국이고, 청와대는 오늘도 똑같이 문재인 입으로 대한민국 검찰 대학살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공수처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대한 이런 얘기까지도 문재인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벌한 대한민국을 공수처가 출범해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는지 걱정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우한 폐렴에 대한 걱정, 안으로는 우리 사회 마지막 보루라는 법치를 파괴하는 이 정권의 민낯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감정. 몇 번 천번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하여튼 큰일입니다. 자, 오늘은 좀 다양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어쩌면 실제 현실에 적용해야 할 값진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진심을 갖고 이 글이 들려드리고자 하는 그 진실을 안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해볼 이유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글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은 신의 한 수라는 이 주상용님의 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권한 빼앗기고 팔다리 잘린 윤석열 검찰. 박근혜 대통령 석방은 나라와 검찰을 살리는 신의 한 수가 될 거야. 형 집행정지 신청 및 몇 차례 기각했고 수용기간을 고려하면 석방해도 특혜는 아니지. 검찰과 살아있는 정권과의 싸움. 행정이 정치를 어떻게 이겨? 정치는 정치로 맞서야지. 그동안 잘 싸웠지만 싸움에 독불장군은 없는 법. 우군을 만들어 전선학대로 적의 힘을 분산시켜야지. 이 시점 최대의 우군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석방되면 정치판 요동칠 거야. 거짓 우파 몰아내고 전투력 강한 정예 우파 들었으면 적의 관심 그쪽으로 분산될 것이고 검찰 특수부를 그리워할 거야. 특수부 다시 만들라 할걸? 경찰은 아직 정치사건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정치권 현 야당으로는 정권 교체 어려워. 야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권 실수로 갖다주는 밥상도 못 챙겨 먹는데 정권을 어떻게 찾아와? 윤 총장, 박근혜 대통령 석방 일석삼조야. 인심 없고 나라 살리고 검찰 살리는 신의 한 수지. 한번 해봐.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인데 약간 이제 명령조 비슷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워낙 좋은 얘기네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번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상용님 말씀대로 인심 없고 나라 살리고 검찰 살리는 이런 일이라면 해봐야죠.
자, 지금은 대한민국이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지금 추미애와 문재인이 합작품으로 대한민국 검찰 1, 2차 학살이 끝났습니다. 이제 제 3차 학살이 되면 검찰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까지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윤 총장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시켜버리면 이 정권이 아마 온몸이 약간 저릴 겁니다. 오늘 이걸 혹시 검찰에 아신 분들 있으면 쫙 보내주시고 저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로 우리 주상영님 말씀하시는 신의 한 수를 한번 뭐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하셔가지고 형 집행 정지 받아들이세요. 그랬어요. 밖으로 좀 내보내셨어. 이 정권의 무소불위 이걸 좀 어떻게라도 끝장낼 수 있는 이런 결정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정치판이 요동칠 거다. 한번 봅시다. 많은 분들 전부 정치권에 검찰이나 이런 데 아는 사람들 있으면 쫙 보냈어요. 자, 두 번째 글은 한국산 전자 개표기 사용하지 말라는 장충건님의 글입니다. 한국산 전자 개표기를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을 했지만 부정개표 의혹이 일어나 사용을 하지 말라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즉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컴퓨터를 알고 소프트웨어를 아는 전문가라면 승률 조작이 얼마나 간단하다는 것을 잘 안다. 요즘은 원격 조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조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4.15 총선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에 맞춰 투표율을 조작하면 누구나 당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왜 수개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더불당의 이중대가 되어버렸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자, 우리가 사실 사전 투표하고 이 전자개표기 폐지해야 된다고 그동안 많이들 목소리를 높여왔고, 실제 우리 그 시민단체에서 이 전자개표기 폐지 문제를 참 오랫동안 외쳐온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분 말 똑같습니다만은 한국당이 전자개표기 폐기하라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가만히 입을 닫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 글 중에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원격 조정이라는 건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종로에서 지금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제주도에서 원격 조정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기 앉아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저도 여러 번 해봤고요. 지금도 젊은 세대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 컴퓨터를 잘 모르신 분들은 그런 게 있나 이러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데 대해서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찾고 어떤 방어적 전략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5구 대선이나 6.13 지방선거에 불법 선거가 있었다는 지금 이런 행태대로 울산 성초로 사건부터 앞으로 이제 다시 다 밝혀지겠지만 바로 이런 조작, 이게 가능하다면 큰일 났습니다. 딱 보는 앞에서는 딱 개표해요. 샥 들어가서 통계 내기 전에 원격 조정해서 들어와가지고 착착착착착착착 고쳐놓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당에서
분명히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안 하면 결국은 투표에서는 이기고 개표에서는 진다는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은 이대로 망할 것입니까? 라는 박경수 목사님의 글입니다. 저하고는 일면식이 없습니다만은 글이 상당히 송곳처럼 콕콕 찌르는 맛이 있어서 오늘 선택했습니다. 달락달락 끊어서 쓴 글이 상당히 이색적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국은 jet살 뜯어먹는 미친 나라. 영국 BBC 방송에 오늘날 한국 촌평이다. 멀쩡하던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해 침몰해가는 과정을 보며 역사에 남을 멘트를 알렸다. 영국식의 우아한 문학적 표현을 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하면 jet살 뜯어먹는 미친 나라 국민이라는 뜻이다. 한국은 판사들이 나라 망해먹는 이상한 나라. 탄핵 사변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BBC 방송의 표현을 빌려 보다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말이 되겠다. 판사들이 나라를 망해먹는 이상한 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 및 몇 사람이면 멀쩡한 나라도 식은 죽먹기로 말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체험하고 있지 않는가. 한국은 판사가 개판인 나라. 판사가 양심이 없으면 판사 자격이 없다. 판사가 이중잣대로 제멋대로 재판하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탄핵을 비롯해 판사의 이름으로 오늘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자행되는 이런 현상을 수없이 목도하자는가. 감히 대통령 탄핵도 이렇게 하는 자들이니 무슨 짓인들 못할까. 한국은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인 나라.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원은 법치수호기관, 법치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이라면 나라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한국은 법치문란, 곧 헌정문란 때문에 망해가는 나라. 법치문란은 곧 헌정문란이며 동서고금의 나라가 망국에 이르는 두 개의 큰 길 중 하나가 형벌문란, 곧 법치문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며 남긴 말씀도 바로 법원의 이런 문란한 상태를 지적한 것이었음을 새삼 알게 된다. 법원은 소문을 끌어들이는 곳이 아니라 진실을 찾고 재판하는 곳이라는 뜻의 말씀이다. 이미 대한민국 법원은 그런 상식적인 본래의 취지조차 상실한 상태임을 연일 보고 있다.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때문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웠던 나라. 6.25 사변 참상을 보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필 수 있겠느냐 한 멘트와 함께 나라가 자살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평한 영국인의 한국평가는 역사에 길이 남겠다. 시차의 차이를 연결하면 이런 뜻이 되겠다. 불모의 땅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출현으로 한때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기적을 창출했지만 한국은 판사들이 앞장서 스스로 노예의 길로 가는 이상한 나라. 국민이 본래 미개하고 천박해 결국 스스로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복에 겨워 판사들이 앞장서서 차내고 스스로 고난의 길로의 길 가려 하는 이상한 나라가 한국과 그 국민이다. 야, 먼저 영국에서 한국을 이런 나라라고 지적한 그 내용들을 잘 이제 분석을 해서
엑기스만 뽑아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신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는 복에 겨워서 판사들이 앞장서서 쳐내고 스스로 고난의 길, 노예의 길을 가려 하는 이상한 나라가 한국과 그 국민인가? 맞아요. 맞다니까. 이게 이분 지적한 내용들이 딱 맞습니다. 어쩌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을 앞서서 난리 법석을 떠는 이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오늘 시간까지 망가져가는 법무부, 망가져가는 판사들의 행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나라라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는데,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조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판사를 하든 경찰을 하든 검찰을 하든 그 속에서 티격태격하다가 뭐 한마디 잘못했거나 아니면 상대편을 향해서 비수를 꼽았던 이런 사람들이 그 직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 배지 달겠다고 국회로 가지 않았습니까? 현직에 있을 때 그랬던 사람이 국회 가면 달라지겠습니까? 나라가 걱정입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본인들의 생각대로 사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좋은 길이 있다고 일러준들 그리로 가겠습니까? 그냥 내비두고 신경 끄고 살아야 되는데 신경이 잘 안 꺼집니다. 이분의 그런 법치문란의 주범이 법원이 되면 나라는 망한다는 교훈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법관들의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이 한국을 파탄내고 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저희들이 이 방송에서 수도 없이 검찰개혁보다는 법원개혁을 먼저 한다고 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유가 뭡니까? 바로 법관들의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이 한국을 파탄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법조인들은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이 몸속에 깊이 배겨 있으면 본인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출세를 하고 배지를 달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그런 정신 상태 때문에 나라가 파탄난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는 11살 손주에게 쓴 글이라는 서울의 어느 할아버지의 글입니다. 그래, 더 나이가 들면 이해가 되겠지. 간단히 말하면 우파는 자유를, 좌파는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는 평등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든단다. 그러나 평등을 강조하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지도층만 배부르게 사는 형태가 생기는데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또는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란다.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워진단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제한적인 복지 정책을 하고 있는 거란다. 복지를 강조하다 보면 포퓰리즘 정치가 되어서 결국 국가는 부도 사태를 맞게 되고 한번 무너진 국가는 회복하기 너무 어렵단다. 즉 자유와 평등은 모두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란다.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님은 위대한 영웅이신데 좌파들은 통일을 방해한 국가 역적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단다.
물론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은 장기 집권을 도모하다가 쫓겨나고 살해되셨는데 잘못한 것도 있지만 국가 발전의 공이 더 많아 국가적인 영웅으로 모시는 것이란다. 시간이 되면 만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서울에서 할아버지가. 자, 할아버지가 참 11살 손주를 이념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 꼴을 보고 있으니 얘도 자라서 혹시 대깨물이 되지 않을까. 아무 생각 없이 촛불을 들고 아무 생각 없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런 나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이런 글을 쓰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손주를 생각해서 쓴 글이지만 대한민국의 10대와 20대 정도는 한 번쯤 새겨들어야 될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 글 속에 자유와 평등은 모두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현실로 피부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살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영도력으로 세계 10위까지 쉼없이 달려가던 대한민국이 불과 3년도 안 돼서 저 아래로 뚝 떨어진 나라.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될는지 10대, 20대 여러분들이 이분의 글을 교훈 삼아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문재인 정권이 뭐 이러다 말겠지는 하겠지. 그러나 좌파 정권이 또다시 온다면 그 고통의 시간은 지금에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먼 훗날 미래 세대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가야 될 10대, 20대 큰 빚이 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오늘 네 분의 글 짧지만 그 내용 속에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새겨 담아야 될 교훈도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이런 것들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작은 교훈이라도 국가 발전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손상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